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에서 LX 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친구분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많이 터져 있다, 물려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제가 해결을 해주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우리 어느 친구분이 LX 세미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시다가 좀 물려 있는 것 같은데 저도 LX 세미콘 한번 분석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의견이 좀 일치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LX 세미콘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하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 두 종목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결론부터 봅시다. 2022년 글로벌 세트 수요 둔화 및 DDI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인해 매출이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 주가가 부진했다. 주가 부진 이유를 다시 한번 봅시다. 글로벌 세트 수요 둔화. 여기서 세트라는 건 뭡니까? OLED하고 LCD 패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DDI 칩의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인해 매출 컨센서스가 하향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이걸 반영해서 부진했다. 결국은 LCD 시장하고 OLED 시장이 이제 리오픈이 되면서 크게 이제 늘지 않는 거죠. 작년에 엄청 늘었다가 이제 그 수요가 줄면서 많이들 샀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면서 관련된 DDI 칩들이 잘 팔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팔리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잘 팔리지 않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 하락한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현 시점은 2022년 IT 부분에 DDI 칩과 T 컨트롤 합쳐진 패키지가 이런 상품 그런 제품인데 이 매출이 본격화될 거다. 그래서 OLED 모바일, DDI OLED 모바일에 들어간 DDI 매출 증가로 인해 실적 추정치가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시장을 어둡게 하고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들을 덮을 수만 있다면, 이겨낼 수가 있다면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또한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동사의 퍼가 7.2배에 불과해서 가격 매력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퍼가 7배밖에 안 된 건 좀 싸죠. 11배, 12배까지 올라갔던데.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단독으로 바닥을 종목이 탈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IT, 디스플레이, OLED 이 모든 게 하나의 산업인데 이 산업 자체가 모두 바닥을 치고 동시 상승을 해야 여기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 공동 운명체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거나 또한 어느 제품이 좀 대박을 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022년에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돼서 빠졌는데 이제부터 뭔가 좋은 것들이 조금씩만 보인다면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큰 섹터 자체의 묶음으로 움직이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당분간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박스권 움직입니다. 지금 12만 원 정도니까 박스권 약간 중간 정도 와 있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15만 원 정도 오면은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게 동사에 대한 저의 결론이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 네, 16만 8천 원 최고가였죠. 그렇죠? 네, 1월 정도에 치다가 12월 말 정도에 치다가 거의 1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15만 원 정도면은 이 종목의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MACD도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동사는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지금은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팔아서 다른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그때는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걸 팔고 굳이 내가 다른 매력적인 종목을 찾지 못했다면 일단 15만 원까지는 스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국내 기관도 팔았다, 듬성듬성 샀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동사는
아직까지도 좀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움직이는 주요 키워드는 드라이버 IC가 과연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그렇죠? 타이밍 컨트롤러 이 두 개가 그래서 DDI, T라고 해서 서로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모듈처럼 제품이 생성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OLED TV 패널 출하량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주가의 동사의 멀티플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리레이팅이 되려면 뭔가 잘 팔려야죠. 전방산업이 좋아야 동사가 리레이팅이 되지. 무조건 리레이팅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은 거의 다 사그라졌는가. 이제 살만하고 견딜만한가. 이러한 것들이 동사를 분석하는데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를 분석하는데 먼저 용어 정의가 개념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DDI 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라이버 IC라는 약자인데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화소들을 조정해 다양한 색을 구현토록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다. 네. 그 색을 낼 수 있게 움직여 껐다 켰다 하는 구동 칩인 거죠. 전달받은 디지털 신호로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의 아날로그 값으로 전환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달해서 영상을 구현케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 DDI 칩이다. 굉장히 중요한 칩이죠. 그 다음에 LCD에도 DDI 칩이 있고 OLED 패널에도 DDI 칩이 있겠죠. LCD DDI 칩 시장은 LCD TV용 디스플레이 IC 시장은 중국 패널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패널 물량 증가와 함께 UHD 패널 비중 확대에 따라서 패널당 소요 IC 개수 증가로 성장 중에 있다. 얘들 UHD 패널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DDI 칩이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동사는 주로 OLED 디스플레이 칩이 먹거리인데 현재까지는 OLED TV 패널을 양산 중인 업체가 LG 디스플레이, 자기 모회사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작죠. 그러나 중국 패널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 OLED DDI 칩 시장입니다. LCD DDI 칩은 이미 강자이고 OLED DDI 칩은 전에 자기의 대주주였던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 시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지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DDI 칩 시장은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하다가 POLED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 P는 플라스틱 OLED라는 거죠. 유리로 된 OLED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OLED다. 핸드폰에 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용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 플라스틱 OLED라는 거죠. 플라스틱 OLED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기판 소재로 사용해 구부리거나 휘는 등 형태 변화가 자유롭다는 것이 POLED, 플라스틱 OLED의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운전자 시야에 맞게 휘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 구현을 가능한 거죠. 또한 POLED는 곡면에서 이루어진 차내에 가장 잘 어우러진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지향적인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 POLED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POLED는 OLED 특유의 초고화질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는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고 LCD 대비 한층 고급스러운 색을 재현할 수 있는 게 POLED죠. 그래서 핸드폰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동사를 분석 한번 해봅시다. 어떤 기업인가? 기업 계획이 정말 중요하죠.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층인 시스템 IC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산업 설비가 없는 팹리스 기업이다. 생산 설비가 없죠. 생산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는 DDI 칩만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파운드리는 생산업체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패널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드라이브 IC, DDI라고 하죠. DDI 칩. 그 다음에 T칩인 타이밍 컨트롤러, 타이밍을 컨트롤하는 칩. 이 두 개 칩이 굉장히 LCD라든지 OLED를 구동하는데, 색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칩입니다. 이 두 개 칩이 모듈로 나오는 거죠. 주요 제품인 드라이브 IC는 당분기 전체 매출액의 87.8%, 전분기는 84.2%를 차지하는데 87.8%를 차지할 만큼 아주 핵심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기, 4분기죠. 전체 매출액의 98.9%이다. 거의 다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 개발은 수요자인 전자제품업체와 전자업체와 제품의 사양 및 특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되며, 제조는 반도체 생산업체 외주 위탁을 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기업 계열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동사가 주가가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지면서 15만 원, 16만 원대 있다가 많은 투자자들이 깊은 이제 고민을 빠지게 된 거죠. DB 하이텍과 함께 죄송합니다. DB 하이텍과 함께 굉장히 우리가 팹리스 시스템 IC 부분에 아주 선두 그룹이었는데, 최근에 동사가 주가가 빠진 이유를 보면 실적이 여러 면에서 하락이 됐는데, 12인치 레거시 파운드리와 8인치 파운드리 외주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이익률이 감소했다. 자기들이 설계만 하고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데, 12인치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또 8인치도 가끔 외주를 설계를 해서 외주를 줘야 될 상황인데, 얘들이 지금 서프라이 체인, 즉 아시아나 이런 쪽들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은 적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4분기에 또 일회성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추가 반영되면서 12인치 파운드리 가격 상승에 영업이익률이 기대치 대비 부진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가공에 돈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잘 팔리지 않으면서 손실을 봤다는 거죠. 특히 고객사로서 판가 정가가 원활치 않는 관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TV 시장 판매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죠. 항상 전방산업이 문제가 있으면 뒷단의 서프라이 체인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LCD 업황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LCD 업황이 안 좋죠. 그렇죠? 일단 가격 경쟁력이 심하고 잘 팔리지도 않고, OLED도 가는데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가 잡고 있고, 또 늘어나지 OLED 시장이 확대는 안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샌드위치적으로 끼어 있는 게 LCD 시장인데, 동사의 주력이 지금 LCD 시장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TV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도 동사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DDI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사는 칩을 설계해서 주기만 하고, 이것을 설계해서 깎아주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기업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동사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결국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DDI 칩을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전방 산업인 OLED나 LCD, TV나 다양한 기기들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이게 동사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주가는 돌을 수 있죠. 따라서 동사는 전방 산업이 먼저 돌아야 돼요. TV가 잘 팔리고, 핸드폰이 잘 팔리고, 노트북이 잘 팔리고, OLED TV가 잘 팔리고, 이렇게 해야만 뒷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잘 돌아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하락을 또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TV 부분은 매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TV에 들어가는 DDI나 그 다음에 T 컨트롤러 칩이 매출액은 지난 1년간 DDI 공급 부족으로 인해 높아진 평균 단가가 힘입어 YOY로 58% 증가했으나,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TV 수요가 둔화가 나타나면서 QoQ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 감소를 했다는 거죠. 다음에 OLED 스마트폰 부분은 전체 매출액 28%를 차지하는데, 아이폰 13향 패널 출하가 크게 증가한 국내 및 중국 패널 메이커 모두에게
해당 제품 DDI가 독점이 공급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TV 부분의 매출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한편 영업이익률은 파운드리 원가 상승 및 연말 일회성 비용 등으로 전분기 대비 9.6%나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운드리를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는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 그 다음에 전방에서 이걸 수요를 해주는 TV 시장의 문제, 이게 부동산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22년 전망은 어떨까요? 2022년 매출액은 2.16조, YOY로 14% 정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요. 2022년 매출액은 2.16조, 영업이익은 3,566억, YOY로 3.5%나 좀 하락할 거로 보고 있네요. 매출액은 TV 마켓시어 상승에 따라서 Q가 증가하고 IT 향에서 P가 상승하고 POLED 향 Q 증가해서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매출액은 중국 고객사양 출하량 증가와 중화권 신규 고객사 확보가 공급 물량 증가에 긍정적일 거로 전망을 하고 있다. 중국 고객이 늘어날 것은 좋은 일이죠. 전체 TV 시장의 부진에도 마켓시어 확보를 통한 성장은 어느 정도 가능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TV 시장 자체가 돌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IT양 T 컨트롤러 공급도 기대 요인이다. 기존에는 DDI만 공급했지만은 한 1달러 수준의 T 컨트롤러 패키지가 서로 같이 공급되면서 평균 단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는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섞여 있는데 2022년은 2021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많이 나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박스권이다. 10만원에서 15만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박스권이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 기다렸다가 치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략 고객사의 북미형 물량 증가, 애플 물량 증가 및 중국 고객사의 북미 고객사 애플량으로 출하가 모바일 물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물량이 전체의 28% 정도 매출인데 이 부분이 늘어난다면 수익이라든지 Q가 늘어나면서 동사의 주가 바닥 탈출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모멘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적 효과에 역성장하는 구간이지만 기저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고객사 확대 및 마켓쉐어 확대 등으로 밸류에이션은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고객사 확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마켓쉐어 확대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7.2배에서 10배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 또한 신사업 준비 중으로 전장용 자동차용 사업 확장도 중장적으로 동사의 기대 요인이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밸류에이션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먹거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지금 퍼로 7.2배이죠. 그런데 퍼가 평균 12.2배에 있다가 내려온 건데 지금 7.2배 정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향후 10배만 되더라도 어쩌면 7, 40, 40%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11만원에서 15만원은 아주 불리시한 좋은 장이 온다면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다른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같이 볼까요? 르네사스. 이 르네사스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자동차 관련된 칩을 만든 회사이죠. 퍼가 2021년 8.9배, 22년은 8.9배죠. 그 다음에 노바텍. 노바텍은 7.4배, 올해 7.9배. 히막스는 3.9배로 아주 낮네요. 우리 LX 세미콘 7.1배인데 올해 그렇죠? 네. 그다음 슬트로닉스는 5.5배, 매그나칩은 16.3배. 그래서 르네사스나 이런 회사나 노바텍 이런 회사들도 10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10배까지 가기는 좀 힘든 모습이다. 그렇다면 8배, 9배 정도는 가능할까? 지금부터 1, 20%는 충분히 성장은 가능한 게 아니냐. 이 정도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15만원 근처가 맥스 팔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2022년 동사의 영업이익 출범 매출액 한 2.1조나 2조. 그렇죠? 네, 영업이익은 3,700억 정도. 내년에는 4,100억. 영업이익률은 16% 정도 나오네요. 작년에 19% 나왔는데 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사 주가 하락원인은 전방사로 LCD, TV, 그 다음에 오미크론으로 동사의 그 파운드리 가공해주는 회사들이 영업 수익률이 전환, 뭐랍니까? 이거 가동률이 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하락하는 점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다. 향후 전망은 결국은 이 핸드폰에서 북미 고객인 애플이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는 거냐. 그 다음에 전장산업으로의 확대는 얼마나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렇지만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에서 15만 원 이 박스권으로 보시고 15만 원 근처에 오면 과감히 좀 팔고 나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물려 계신 분들 좀 용기 가지시고 제 의견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